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이미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DC에서 회합을 가졌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이 결국은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종료됐고 공동 성명이나 협정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 이 협정이 끝나고 난 뒤에 파행된 뒤에 성명서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백악관에서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 그런 화염과 압박 속에서 대화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을 통해 나오는 것은 놀랍다.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그는 미국이 관여하면 미국의 관여가 협상에서 그에게 큰 이점을 줄 것이라고 느끼기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이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그는 소중한 집무실에서 미국을 무시했다. 그는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될 때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태를 놓고 이야기할 때 미국이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을 도와주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좀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워싱턴 DC에 한국에서 오신 여러 분들이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나서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보수주의자들, 미국에 있는 많은 트럼프 측근들 비롯해서 보수주의자들이 다 호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젤렌스키한테 보여준 모습은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호적으로 환영하고 기분 좋게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만남이. 그런데 젤렌스키가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이 없이는 보장을 받지 않으면 휴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고집을 부리면서 사태가 점점점 험악해지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접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젤렌스키가 굉장히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게 상당히 좀 자세도 불안정했었고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걸 저희가 보았고요.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이디 벤스 이쪽에 앉아있던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같이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았던 건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 시작부에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협정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것이란 말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 당신은 3차 세계대전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젤렌스키가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3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을 지원해왔던 이 나라에 대한 무례한 일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을 앞에 놓고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당신네 사람들은 매우 용감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이 용감하게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던 건 사실이죠. 당신은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나가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make a deal. 러시아하고 평화협정을 맺든가 아니면 미국이 빠지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나간다면 미국이 빠진다면 당신은 싸우게 될 거다. 결국 러시아하고 끝까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젤렌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평화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반응을 자극을 하고 러시아 지도부자의 약속 위반 이력을 언급했습니다. 2014년부터 여러 차례 2번이나 미스크 협정을 맺었지만 2번 다 러시아가 깨고 전쟁을 벌이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동안 미국은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막 대들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오바마 때나 바이든 때나 트럼프 때나 결국 다 똑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막 대들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젤렌스키의 말이 이해가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외교 현장입니다. 국제무대. 우크라이나 안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하는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이 그와의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푸틴이 트럼프하고 한 약속을 어기지는 않았다. 중요한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계속 대통령을 했더라면 아예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벌어졌느냐? 그거는 순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에 나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아주 오합지졸이었던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 보았을 때는 이것 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행동을 옮겼느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 중단, 그리고 그러면서 러시아의 또 노르트스트림 파이프라인은 또 열어주는, 무슨 얘기입니까?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미국이 석유 생산을 줄임으로써 국제 유가가 올라갈 수 있게 해줬던 겁니다. 국제 유가는 올라가고 러시아는 석유 장수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 결국은 러시아는 엄청난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놓고, 그러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모습을 봤더니 이건 완전 오합지졸 개판. 야, 바이든은 말만 나한테 뭐라고 지적이지, 이게 뭐 개가 짖는 꼴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주 강한 신호를 받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라는 거죠. 이건 미국의 리더십이 얼마나 약해지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얼마나 불안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예제입니다. 예입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내가 대통령이 된 걸 더 감사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4년 민스크 협정 이후 정작 약속을 어긴 것이 러시아였다고 항변하면서 오바마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려는 것은 세계대전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당신한테는 협상 카드가 없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조건에서 이 협상을 하는 거다라고 아주 현실 깨워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네가 이렇게 대들 때가 아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입장이지 네가 무슨 뭐 협상을 할 수 있는 무슨 힘이 있는 그런 카드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현실을 일깨워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했겠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예정됐던 두 사람의 합동 기자회견 취소됐고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개발 등에 참여하는 이른바 광물협정 서명식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둘만의 회담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냥 일찍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이야기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대화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 다시 오라라고 일단 문을 열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의 감정을 줄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협상장에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결국 본인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가 어두운 그림자를 맞이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장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결국 젤렌스키한테 죄송합니다. 결국 젤렌스키한테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 과정을 좀 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평화협정을 이미 2번이나 맺었다라는 것이죠. 민스크 1차, 2차 협정을 맺었는데 1차 협정도 깨졌고 그래서 섬 내줬고 2차 협정도 깨져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우크라이나한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리 협정 맺어서 잠깐 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러시아는 계속 쳐들어오는데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협정을 맺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지에 나서서 다시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자신들의 평화를 보장해달라는 방식이 뭐냐면 나토에 가입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확보해 줄 수 있는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안전책이 있지 않고서는 본인들은 어떻게 하지 않겠다. 아니면 아예 미군이 와가지고서 미군이 주도하고 지켜주든가 뭐 이런 식의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는 지금 우리한테 요구해서는 안 될 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크라이나가 미국 땅입니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동맹국입니까? 아닙니다. 상호 보호조약, 한국처럼 상호 보호조약, 수호조약 이런 것들이 맺어져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왜 도와줘야 되느냐? 사실 모릅니다. 저희는 왜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데 나토에서 난리를 치니까 나토의 수장급 회원국인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움직이고 있는 수준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주자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크라이나 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느냐? 지금 전쟁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뭐 어쨌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너 지금 독재자처럼 굴려고 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냥 비상시국이랍시고 전시니까 계속 그냥 임시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럼 정상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모습도 아닌, 그렇다면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겠다라는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상호 보호조약, 수호조약 같은 것들이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하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끌려다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이죠.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젤렌스키 얘기는 미국이 협상을 하면, 특히 트럼프가 협상을 하겠다라고 중간에 나서게 되면 그러면 영향력이 생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영향력. 그러니까 나토에다가 좀 말을 해줘라.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나토에 우리를 가입시켜 주게끔 얘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전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 러시아가 함부로 침략 못할 거다. 그런데 나토가 지금 그걸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이 나서주면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은 미국이 나설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그 부분은 미국이 나설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나토 회원국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내가 하려는 거는 내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무슨 뭘 내 맘대로 이리쿵저리쿵 하고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려는 것이 내가 하려는 것이다. 이미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난리가 났는데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사람들을 더 이상 희생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내가 가져오려는 건 평화. 그다음 그 평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서는 강제로 막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시켜주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왜?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시켜주는 것은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러시아 쪽에서 반발해서 평화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선 누구의 목소리를 더 들어줘야 되고 누구의 목소리를 지금 안 들어줘야 되느냐. 국제사회의 질서, 전통적인 질서를 놓고 이야기하면 답은 뻔합니다. 힘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국제사회는 냉엄한 거니까. 자, 이제 이것이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다행히 그래도 상호 수호 조약이라는 것이 맺어져 있어서 한국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그러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와서 보호해 주게끔 약속이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너희 일은 너희가 좀 알아서 하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보고 자꾸 의지하지 말고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한국과 미국이 물론 상호 수호 조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미국이 해야 될 일은 미국이 하겠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을 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탄핵 사태를 멈추면, 그 멈추면이라는 주어가 they였습니다. they. 그 they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걸 멈추면, 탄핵을 멈추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they가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인가?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탄핵 사태를 멈춰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로? 국회 해산, 국민 저항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멈출 수 있는 힘이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국민들이 멈춰주던 아니면 국회가 멈춰주던, 멈춰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만나주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한국에서 움직여줘야 될 부분은 한국에서 움직여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임은 국민들한테 있고,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고 국회에 있고 그런 거죠. 미국이 할 일은 미국이 하겠다. 지금 뭐 이미 정찰기 띄우고 핵잠수함 보내고 항공모함 띄우고 지금 다른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음흉한 세력들이 한국을 넘보지 못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역할 이미 다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가 헛소리 하니까 아니 한국에서 일부 세력들이 반중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막 이런 헛소리 하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즉각 반발을 하는 성명을 내놓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우리는 절대 한국을 포기하지 않겠다. 어벤던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벤던. 버리지 않겠다. 절대 한국 버리지 않겠다.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 한국, 일본 같이 갈 거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지금 미국에서 해야 될 일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CPEC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내용도 있지만 또 오늘 아침 일찍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영상을 아예 풀로 공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공개할 때는 일부분만 공개했었는데 아예 풀로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풀로 영상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맷 슐랩 CPEC 회장이 아예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했던 이야기를 하죠. 3번이나 물어봤다. 뭐가 문제냐? 부정선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3번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화웨이가 문제다.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화웨이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해킹을 하고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구체적으로 화웨이라는 기술 회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다 공개가 됐죠. 지금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함께 들은 스티브 배넌이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쁜데 때가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한국을 도와줄 생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한국을 도와줄 방법들을 나름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 그럼 뭐 하느냐 이거죠. 와서 땡깡만 부리느냐. 지금 오늘 젤렌스키가 보여준 것처럼 와가지고 우리 무조건 지켜줘. 우리 보호해줘. 미국이 너희 힘이 있잖아. 너희가 보호해준다고 말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왜 안 해? 우리 도와줘. 땡깡만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트럼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게 아니야. 한국에 계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보여줘야 될 걸 보여주셔야 미국의 도움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드려온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국회 해산. 아무도 못합니다. 그거는 단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 해산. 그걸 해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미국이 아무리 백날 도와줘봐야 가짜 국회의원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국회를 깨부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하는 국회 해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안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면은 와가지고 수사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진작에 그렇게 했죠. 합법적으로 수사권을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가 나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법정에서 다 막는데 법원에서 영장 다 기각해버리고 수사 못하게 하면 어떻게 수사를 할 겁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국회를 해산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상정부를 조직하고 비상체제로 운영을 하게끔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와가지고 땡깡을 부려봐야 받아줄 수가 없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